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스일즈 김보람입니다. 글로벌 불안 요인들이 잦아들면서 앞서 간밤에는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오늘 코스피의 출발은 미적지근했습니다. 하지만 10시 구간 이후에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도 상승으로 흐름을 바꿨는데요. 업종들의 분위기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내수가 아니라 경기 민감 업종 중심으로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다시 2120을 회복한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상승 출발한 이후에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700선대 초반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뚜렷한 모멘텀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등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 모시고 시장 이야기 나눠보면서 지금 사야 할 종목, 지금 사서 수익을 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오늘도 딱 한 종목만 알아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실 멘토부터 알아보죠. 화면 통해 공개합니다. 가치 투자의 전략을 더한 플러스 알파 매매의 달인 오현진 멘토 오늘 모셨습니다. 네,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님 옆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1분기 실적 발표는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요. 이제 2분기 실적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공백기에 시장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사봐야 할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찾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시장 분위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이벤트를 앞두고 약간은 관망세가 좀 형성되어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요즘에 거래 대금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이번 주에 BOJ 회의라든지 아니면 뭐 FOMC 의사록 공개라든지 이런 대형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수급적인 부분은 분명히 조금 악화가 됐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5월 달 들어서 크게 악화되는 모습이고 그렇다고 기관이 그런 수급을 받쳐주냐 그런 것도 또 아니에요. 기관도 매도세를 지속하고 있고 투신도 약간 매수세로 돌아섰다가 다시 한번 또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국내 시장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약간은 수급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실적에 따라서 급등락하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에는 이제 뭐 별 볼 일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철저하게 종목 집중적인 이제 관점을 가져하셔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아예 현재 시점에서 이제 저평가, 펀더멘털 매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확실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거나 이 두 축 중에 한 축이라도 맞는 종목을 매수를 하시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늘리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압축을 하시는 게 좋고요. 가치주 아니면 성장주 확실한 종목만 매수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확실한 종목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고요. 오현진 멘토님의 포트폴리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서일까요? 종목들의 힘도 조금 빠져있는 상황인데요. 휴캠스가 1% 정도 손실이고요. 두산중공업이 6% 정도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받았던 아비코전자가 어제 조금 많이 하락했다가 오늘은 조금 반등해주고 있는데요. 수익률은 현재 4% 손실입니다. 보유의견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그 전에 주셨던 현대모비스는 아직까지 제시하신 매수가까지 도달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좀 아쉬운 휴캠스부터 AS 받아볼까요? 네, 휴캠스 참 매수한 지 오래된 종목이었는데 네. 상승 랠리를 좀 달리다가 다시 한번 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현 시점에서 26,100원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하반기부터는 화학 제품의 판매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분기에 20억 원 정도 탄소 배출권 관련된 수익이 반영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3분기나 4분기에는 탄소 배출권 관련 수익이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수익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적인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 이제 휴캠스는 아직까지는 올라가던 추세를 깨지는 않았어요. 상승 후의 조정이기 때문에 현재 최대로 조정이 나온다면 25,500원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까지 조정이 왔을 때는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상승 추세 자체는 아직까지는 크게 꺾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이제 중국도 지금 친환경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움직인다든지 환경 관련
관련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홀딩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이 하락 후에 오늘 양봉을 띄우면서 반전을 좀 시도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오늘이 정말 중요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매물대가 딱 걸쳐져 있는 가격. 쉽게 말하면 이제 지지가 나오기 쉬운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기술적으로 28,000원 부근에서는 지지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두산중공업이 오늘 반등 시도인데 이제 어제 정도 밀렸었던 것이 이번 주 BOJ 회의에 대한 우려감을 선반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 일본과 경합 관계에 있는 자동차나 기계 관련주는 투자 메리트가 조금 이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감이 미리 반영되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BOJ 이후에는 이제 반등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여전히 흐름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홀딩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비코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어제 급락 후에 오늘 양봉을 띄우고 있는 모습인데 두산중공업과 거의 같아요. 현재 그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는 가격대가 아주 중요한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었던 가격이고 다행스럽게도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엔드 제품의 이제 시그널 인덕터의 채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부분들 그리고 DDR4의 모듈용 칩 저항 매출 도 확대되는 부분들, DDR4 모멘텀으로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이제 좀 언급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대모비스는 아직 매수가가 안 왔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안 됐는데요. 신저가까지 기록하고 있고 역시 엔저에 대한 우려감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부로 매수 실패로 포트에서 일단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현 시점에서 이제 다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 한번 재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포트에서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다시 한번 탄력을 보여줬을 때 다시 한번 매수 신호를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AS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을 공개합니다. 오현진 멘토가 오늘 들고 오신 세일즈 종목은요. 저도주 열풍 속에서도 소주업계 부동의 1위를 지키는 하이트진로입니다. 네, 롯데주류의 순하리 열풍 속에서 이 저도주, 과실주에 대한 인기가 정말 선풍적으로 몰려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이 업계 부동의 1위는 하이트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때문에 주가도 꽤 오랜 기간 하락 추세를 이어왔는데요. 반전 모멘텀이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하이트진로가 영위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맥주와 소주 두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부분을 주축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이트진로가 점유율을 계속해서 뺏기고 있고 아직까지도 이제 점유율이 좀 늘어나는 추세보다 줄어드는 추세로 진행이 되고는 있어요. 하지만 점유율을 앞으로는 좀 방어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뉴화이트가 출시가 되면서 1분기 실적 개선 효과가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영업이익이 26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8%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작년 4월에 출시한 뉴화이트 그리고 올 몰트 맥주인 맥스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올 몰트 맥주라는 것은 몰트를 100% 썼다라는 겁니다. 바로 보리거든요. 그래서 맥주를 만드는 데는 원래 보리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아니면 향을 내는 첨가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섞여서 제조가 되는 게 기존의 국산 맥주였어요. 그런데 맥주의 풍미를 느끼기 원하시는 이제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다른 첨가물 없이 100% 메가, 100% 몰트로만 만든 맥주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같은 맥주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하이트진로도 올몰트 맥주인 이제 그 맥스를 판매하면서 그 소비자들로부터 상당히 큰 호황을 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뉴화이트의 1분기 판매 실적도 이제 990만 상자입니다. 거의 1000만 상자에 육박하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 급증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관점으로 맥주 점유율, 하이트진로가 점진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맥주 점유율이 하락할 때 이제 입는 손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국내 맥주 점유율 1% 축소 시에 영업 손실이 100억 원 정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준비된 표를 보시면 소주 부분에 있어서는 점유율을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뺏기진 않았어요. 그런데 네. 맥주 부분은 2011년도에 거의 시장의 50% 절반을 차지하고 있던 점유율을 2013년도 초에 30% 초반대까지 뺏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이죠. 네. 맥주 점유율이 20%포인트 정도 급격하게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이 둔화될 수밖에 없었고 시장의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이렇게 네. 주가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뉴 하이트 출시 효과 그리고 올 몰트 맥주 맥스의 출시 효과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맥주의 점유율 앞으로는 방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체크할 부분이 소주 부분입니다. 참이슬 리뉴얼 소주 시장 점유율 방어 기대가 되는데 기존에 이제 참이슬이 18.5도 정도가 주력 제품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참이슬 리뉴얼이 출시되면서 17.8도 정도로 도수를 0.7도 정도 낮추고 주질 테스트 등을 통해서 품질을 대폭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이제 좋은데이라든지 아니면은 처음처럼에 뺏기던 점유율을 조금씩은 되찾아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이슬의 이제 그 주류 모델로 아이유를 선정을 했죠. 근데 아이유 씨가 이제 그 음반도 냈고 드라마에서도 앞으로 활동을 합니다. 네. 앞으로도 예능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활동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홍보 모델의 활동 효과도 어느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판단하고 있고요. 한 가지 체크해 볼 부분이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었었던 소주 광고 모델 24세 미만은 안 된다라는 법인 것 같아요. 지금 아이유 씨의 나이가 이제 23세 정도이기 때문에 나이가 한두 살 정도 약간 안 돼서 이제 소주 광고는 쓸 수 없다라는 건데 아직 이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 60% 이상은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법안이 이제 또 통과가 된다고 해도 당장에 이제 그 아이유 씨가 뭐 하이틸로의 모델을 못하냐 그런 개념도 아니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현재 시점에서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수입 맥주도 어디서나 쉽게 싼 가격에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입 맥주에 대한 매출도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국내 맥주 시장에는 조금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이트 진로 국내 맥주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들끼리 점유율을 뭐 뺏고 뺏기는 싸움 이게 아니라 수입 맥주에 뺏기는 점유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국내 수입 맥주 점유율 증가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맥주가 2010년 13%에서 최근 30%대까지 급증했어요. 5년 동안 점유율을 17%포인트 정도 끌어올렸다라는 것. 그만큼 어떻게 보면 수입 맥주를 선호하시는 소비자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트나 편의점에서 수입 맥주에 판매되는 그 양이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있고 또 세계 맥주 셀프 판매점이 증가하면서 수입 맥주의 소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간단히 맥주 한 잔 할 때 그 수입 맥주 셀프바 같은 데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뭐 한 4,900원, 5,900원, 6,900원 한 병에 이 정도로 팔고 안주는 뭐 밖에서 가져와도 된다. 뭐 이렇게 네. 말하는 그 가게들이 많은데 월드 맥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게들이 좀 흥행을 하면서 수입 맥주의 소비가 좀 급증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전에는 수입하는 그 나라도 독일이나 일본 같은 국가에 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네덜란드라든지 미국, 벨기에 그리고 지금 언급되지 않는 다른 여러 나라에서까지 수입 맥주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은 국내 업체에 분명히 큰 위협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이트 진로가 이런 수입 맥주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전략은 무엇이냐? 바로 이 수입 맥주를 무조건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유통을 담당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 수입 맥주 유통 시장에 아주 본격적으로 진입했거든요. 네. 2012년 기린 이치방 일본 맥주죠. 그리고 수입 후에 이제 태국의 싱하 맥주를 수입 중이고요. 앞으로 이런 수입 맥주 그 폭을 그러니까 국가들을 계속해서 넓히고 뭐 종류 브랜드도 지속적으로 좀 다양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향후 유통에 따른 그 수익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입 맥주 유통 사업 같은 경우 영업 이익률이 약 25% 수준에 달합니다. 상당히 높은 영업 이익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수입 맥주가 무조건 국내 업체에 이제 안 좋은 거 아니다. 수입 맥주의 유통을 적극적으로 하이트 진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통에 따른 마진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이트 진로도 소주의 도수를 기존 18.5도에서 17.8도로 내렸잖아요. 이렇게 저도주 열풍이 몰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순한, 도수가 낮은 과실주에 대한 인기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마다의 경쟁도 더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이트 진로에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이트 진로가 점유율을 많이 뺏겼었던 것이 네. 종종 이제 소주 업체 대비해서 도수가 높다라는 부분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예.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화가 완전히 트렌드로 지금 자리가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학의 좋은데이 같은 경우 16.9도, 롯데의 처음처럼 같은 경우 17.5도로 도수가 지속적으로 하향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제 뭐 요즘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소주가 바로 이 처음처럼 순하리라는 네. 소주인데 14도에 상당히 저도 소주고 뭐 유자향이 난다고 그래요. 네. 특히 이제 뭐 편의점에서 원래 판매를 하는데 편의점에 가도 어디를 가도 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주류계 뭐 허니버터칩이다 이런 말도 있으면서 맞아요. 롯데칠성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근데 실제로 없어요. 제가 편의점 몇 군데 가봤는데 저도 아직 못 사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만 보고 한 번도 마셔보지는 못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저도화 추세가 장기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도수가 높은 참이슬이 지속적으로 좀 밀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네. 하이트 진로도 분명히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책들 강구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소주를 신규로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도수를 낮춘 이 처음처럼 순하리와 같은 칵테일 네. 소주 신규 출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하이트 진로는 이 부분에서 성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2012년에 출시했던 이제 칵테일 소주 참이슬 애플 16도였거든요. 판매가 호조를 보여줬었던 경험이 있는데 이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그 당시에 출시됐던 참이슬 애플입니다. 병은 굉장히 이쁘죠? 네. 애플이기 때문에 이제 뭐 사과 맛이 아마 나겠죠. 저도 안 먹어봤는데 2012년에 리미티드 에디션, 그러니까 한정판으로 판매를 했었는데 네, 기억이 나네요. 그때 거의 완판이 됐어요. 그만큼 시장에 인기가 많았다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공 경험도 있고 또 지금의 트렌드 자체가 저도화 소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이트 진로가 신제품을 내놓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반대로 고도화 전략입니다. 참이슬 클래식으로 고도수의 선호층도 공략을 한다라는 건데 20.1도거든요. 그래서 요즘 소주 대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도수인데 좀 젊으신 분들이야 이제 저도 소주를 많이 찾지만 중장년층 분들은 이제 도수가 높은 소주를 찾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참이슬이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도수의 이 어떻게 보면 종류를 좀 다변화시키는 모습이죠. 그래서 진로 골드 같은 경우 25도 그리고 진로 1924 35도입니다. 한정판으로 발매가 됐었고 역시 완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도수대 소주를 출시를 하면서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부분들이 하이트 진로, 참이슬에 뺏기고 있는 이런 점유율의 완화세 그리고 훗날 더 나아가서는 점유율을 예전처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트 진로만의 강점까지 모두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제 4월부터 여름까지는 그야말로 주류업계 성수기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추가적인 모멘텀까지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여름철 맥주 수요 증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소주 같은 경우에는 계절별로 그 소비량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맥주는 계절별로 소비량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특히 이제 맥주가 잘 팔리는 시기가 2분기와 3분기거든요. 그래서 2분기와 3분기의 매출이 1분기와 4분기 매출의 2배를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름이 막 다가오고 있고 요즘에 또 여름이 많이 빨라졌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맥주의 소비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스몰 비어가 확산되면서 맥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이제 맥주 한 잔을 할 수 있는 이런 가게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네. 창업 비용도 별로 안 들고 운영에 대한 비용도 별로 없고 메뉴 구성도 단순하기 때문에 창업자들이 선호하는 것이 바로 그 스몰 비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스몰 비어에서 가장 잘 팔리는 맥주가 바로 잔당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파는 크림 맥주입니다. 그래서 뭐 보통 가시면 이제 이 크림 맥주를 한두 잔씩 하시는데 네. 이 크림 맥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이 하이트 진로의 맥스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몰 비어의 확산과 더불어서 하이트 진로의 맥스 매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탄산수 시장의 성장에 따른 매출 증가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 탄산수 브랜드인 디아망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국내 탄산수 시장 규모는 400억 원에서 매년 30% 이상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탄산수 소비 인구가 지속적으로 뭐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사이다의 그 단맛을 뺀 것 같아서 사실 탄산수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뭐 탄산수의 선호가 특히 여성층을 중심으로 해서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끝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배당도 중요할 것 같은데 매년 동사는 약 1,000원 정도의 배당을 실시를 합니다. 현재 주가 23,100원과 비교했을 때 3%가 훨씬 넘는 배당이기 때문에 고배당의 매력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 실적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현재 시장의 흐름이
흐름이 실적이 좋은 종목 쪽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이테진로의 실적 성장세도 궁금하거든요. 올해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실적 부분 이제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2년부터 매출은 계속해서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예. 하이트진로 하면 사실 소주와 맥주 시장, 국내 시장을 완전히 석권하고 있는 업체였는데 네. 요즘에 시장이 난립되면서 점유율을 뺏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매출액이 이전만큼은 아니더라도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에는 1,000억 원이 안 됐지만 예. 올해는 1,300억 수준까지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600억 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 주가가 이미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에 있어서는 충분히 현재 구간 진입이 자유로운,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갖춘 구간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차트를 한번 직접 열어보고요. 언제쯤 매수하면 될 것인지 목표 가격, 손절 가격까지 가격 전략을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이제 하이트진로가 가격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 우선 좀 차트를 보시면요. 그동안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최고가 35,700원에서 23,100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주가 하락폭이 거의 80% 정도에 육박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이제 주가는 빠지고 있어요. 호실적에 의해서 반등했었던 힘이 오늘 좀 풀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매수가를 현재가가 아니라 23,500원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가 23,100원이기 때문에 상방으로 400원 정도가 추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일단 10분봉을 열어서 보면 이전 고가의 23,400원의 단기적인 저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저항을 돌려내는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현재가에서 매수하셔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을 돌파했을 때 매수를 하셨을 때 이 시간적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이제 손실을 안 보고 안전하게 매수하실 수 있는 구간이다 판단하기 때문에요. 매수가는 23,500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1차적으로 매수하게 된다면 목표가는 26,000원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역시 이전 고점 매물대가 되는 가격까지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여름 관련 수혜주로 또 분류가 되는 종목이니까 여름 관련주 이슈가 계속해서 기사라든지 아니면 증권사에서 이제 언급이 되면 시세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매수에 성공하게 됐을 때 손절가는 22,000원입니다. 이전의 저점을 이탈하는 가격이고요. 웬만해서는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또 시장이 크게 흔들린다면 이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손실관리 차원에서 손절가는 22,000원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현진 멘토님의 하이트진로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화면 통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수 가격은 조금 올라왔을 때 23,500원 이상에서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이제 여름 수혜주가 시장에서 부각될 때마다 주가도 함께 뛰어오를 수가 있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26,000원, 손절 가격은 22,000원으로 정해주셨습니다. 네, 멘토님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이더라고요. 강연회 준비하신다면서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5월 23일입니다. 이번 네. 주 토요일 오후 2시고요. 장소는 동부증권 을지로 지점입니다. 의호선 을지로 입구역에서 이제 2번 출구에 내리셔서 한 100m 정도 걸어오시면 찾기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어떻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주제는 6월 시장 전망과 대응법입니다. 최근에 시장도 약간 지지부진하고 종목도 이렇게 급등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볼 유망 업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목 시리즈 수익률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종목 시리즈 게시판을 열어보시면 언제든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